이재명 나치 전범처럼 처벌. 그럼 본인 재판은 이게 나치 전범처럼 해야 된다는 게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내란 프레임을 씌운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의 특검이 그렇게 몰아쳤고 광풍처럼 몰아쳤고 거기다가 또 2차 특검을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특검에서 세계의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경찰에 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한다. 이것도 있고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샅샅이 뒤지는 그 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독려하고 뒤에서 채찍질하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내일 1년 비상계엄 1년 앞두고 오늘 화요일이면 국무회의를 하죠.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슨 나라 정책, 국가 정책, 지금 환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은 귀국하고 나서도 열흘 동안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고 나서 기껏 첫 번째 지시 내린다는 게 이하영 사건에서 법정에서 퇴정한 검사들 수사하고 감찰하라. 이런 지시 내렸죠. 열흘 동안 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코스피가 늘뛰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완전히 섬찟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기라는 표현을 썸네일에 써드렸는데 정말 저는 광기를 느낍니다. 광기가 지금 나라를 휘감고 있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다. 이 말은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다. 일본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 일본 사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강훈 목사도 포함을 해서 겨냥을 했다고 이야기를 그 분석도 하는데 그거 뚜렷하지 않지만은 일본 사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일교를 이야기한 겁니다. 통일교. 자, 그런데 이 통일교가 그때 긴거리치 전 미국 하원 부의장 긴거리치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고 통일교에 대한 이렇게 강제 수사 같은 데서 그리고 또 트럼프도 종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상당히 민감한데 이 통일교 관련 문제를 지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 이 사례도 잘못된 겁니다. 왜 뭘 잘못됐는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재명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다. 일본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 그리고 이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서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 특히 일본에서 유사 사례를 둘러싸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종교 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 검토를 넘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조원철, 대장로 변호사 출신이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지시를 하니까 조원철이 법제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를 해산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통일교 재단 해산.
통일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조직인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통일교 쪽에서 어떤 뭐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게 일단 사례를 잘못 들은 겁니다. 일본에서 통일교에 대해서 재단 해산을 했다. 그런데 재단 해산을 일본 법원에서 결정한 건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기억 아마 났을 겁니다. 그때 아베가 피격당했죠. 피격당했는데 그 범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집안이 망했다. 근데 그때 아마 아베가 통일교 행사에 참석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 이게 정교,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해서 해산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일본의 통일교를 이 고액 헌금 수령, 그러니까 종교 법인법에 어긋난다. 고액 기부를 해서 가정이 막혔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 종교 법인법이라는 데 대해서 위배가 있었기 때문에 해상 명령을 법원에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 일치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마치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또 왜곡을 하면서 이거를 들여다보고 방안을 찾아라는 지시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린 거죠. 바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했다. 그 항학자 이 총재가 그리고 무슨 당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걸 또 겨냥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위 이 내란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에서 또 통일교를 콕 찍어서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일교를 없애버리라는 식으로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 중앙일보 오늘 기사 단독 보도된 걸 하나 좀 보여드리죠. 자, 그런데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 냈다.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냈다. 그런데 특검은 국힘에 준 돈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재명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도 통일교가 후원금 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겁니다.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 그리고 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서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 통일교 한학자 총재, 그리고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는데 이 혐의가 뭐냐면은 한학자 총재 등이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기간에 통일교 지역 조직인 1부터 5지구, 1, 2, 3, 4, 5지구를 동원해서 국민의힘 중앙당 그리고 광역시도당에 1억 4,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첫 재판이 어제 열린 건데, 근데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 통일교 쪽은 민주당 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후원금을 기부를 했다. 통일교의 5개, 이제 전국을 5개 지구로 나눈 것 같은데, 이 제4지구가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라고 합니다. 호남 쪽을 제4지구라고 부르는데, 이 4지구, 호남 쪽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특검 조사에서 2022년에 강기정 강주시장에게 200만 원, 이용섭 전 강주시장에게 300만 원, 김용록 전남도지사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4지구는, 그러니까 강주 호남 쪽을 담당하는 이 지구는 당초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 지시를 하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 그게 이제 호남색 민주당이 강하니까는.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4천만 원을 보내니까는
이 중 일부를 그 사지구가 독단적으로 민주당 후원금으로 활용을 했다. 또 경기 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이지구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이광재 당시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양쪽 다 후원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도 후원을 하고 민주당에도 후원을 했는데 이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에 후원한 것만 기소 공소장 내용에 놓고 민주당 후원금은 기소 대상에서 빼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마치 이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연결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유착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재단 해산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뭐 그런 지시를 내렸겠죠. 그러면은 이 민주당에 준 후원금 문제, 통일교가 그리고 이것이 그때 상황이면은 이재명이 그때 당 대표를 했는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이네요. 대선 2022년 대선에 이재명이 출마를 했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지역 조직인 그 지역 조직을 동원해서 국민의힘뿐이 아니고 민주당에도 기부를 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가 폭력이 지금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리해야 된다. 전 세계 지금 나치 전범들은 전 세계 끝까지 다 뒤져서 처리를 하고 있죠. 전범 재판을 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상속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이거는 5년 내내 지금 5년이 아니고 이 좌파 정권이 언제까지든지 이 내란몰이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뭔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면은 그때 바로 또 내란몰이로 이 정권도 연장하고 재창출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공무원들을 탈탈 터는 거기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은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 다수하라. 는 이야기죠. 다수하라. 또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는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리고 아주 강력히 단속하라. 가짜 뉴스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가짜 뉴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김어준이죠. 김어준. 근데 본인은 이제 김어준의 맹신자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는 아마 자기를 비판하는 그 보도나 아니면 논평에 대해서 대가를 물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그러니까 내일 계엄 1년을 앞두고 막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섬뜩한 말들을 막 쏟아낸 거죠. 그리고 내일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뭐 좌파단체가 시민대행진 이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직접 참석을 하겠다. 이재명이.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법안 착수했다. 그러니까 내란몰이를 지금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상당히 위헌정당 해산 청구까지도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배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상당히 전국은 가파르게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영장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상황이죠. 그만큼 법원도 심사숙고를 하는 건지, 지금 특검에서 엄청난 양의 준비를 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